약간 합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려나? 아닌가? 모르겠다.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뉴스로 들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1979년 10월 15일, 10월 16일이 부마 항쟁 발발했으니까 저는 1960년생으로서 부마 민주항쟁이 발발한 그 해에 부산대학교 물리과대학 어문계열 1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은 동아리라고 하겠지만 서클이라고 했거든요. 동력이라는 서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진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한테는 두 배 선배가 되겠죠. 이진걸 선배가 시위를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고 그날이 10월 15일이 D-Day였습니다. 15일 날 8시 조금 넘어서 파크에 모여가 유인물을 받게 됩니다. 각자 받아서 이제 학교 내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반에 요즘으로 말하면 과대표라 그럴까요? 그 시절엔 총대라고 그랬습니다. 교수님하고 절친한 친분이 있죠. 근데 교수님 사무실에 가가 휴강해 주십시오. 휴강하입시다. 그 시절은 그게 다 통했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그럼 성군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고 시험 잘 치길 바라겠네. 그럼 휴강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실로 들어오기 전에 옆 교실에 탁자 위에 유인부를 놓고 그게 바로 민주선언문입니다. 몇 교실에 탁자 위에 놓고 저희 교실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제 과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아침 10시까지 구도서관, 이렇게 도서관 앞으로 집결하라. 오늘 시위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실태를 직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망감에 젖어서 시장통에 찌짐을 놓고 막걸리를 놓고 뒷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이진걸 선배로부터 받은 유인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동네 경찰서에서는 파기되었을 거라고 보고 오늘은 전부 다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대부분 친구 집에서 자거나 그렇게 했죠. 저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9시 이전에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상대 건물에서 학생들이 와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아마 상대생들이겠죠? 제가 보기에 돌아오니 20-30명은 됐습니다. 아, 이게 뭐지? 직감적으로 드는 게 어제 실패한 어떤 시위가 연장선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 순간에 몇십 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친구들한테서 기마를 탑니다. 홍말이라 그러나요? 친구들이 기마를 태우고 맨 앞장을 세우고 그 친구는 종이 한 장에 유신철폐 독재타도 홍말을 타고 이거를 들고 외칩니다. 어제 실패한 이 물결이 이어지면은 아 오늘은 터졌구나. 그동안 부산대학에서 억눌려 왔던 단 한 번도 시위를 해보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거기에서부터 상대 바로 옆으로 도서관으로 가자면은 거기를 통과해서 본관 뒤로 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약 200, 300m를 더 가면은 도서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주먹으로 외칩니다.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러면 점점 학생들이 불어납니다. 점점 뒤에 대열을 오화절을 열을 지어서 따라 붙게 됩니다.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그 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가 대운동장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거기서 대운동장으로 내려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도서관에 자리를 못 잡으면 각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 수업 중인 학생들 모두 다 몰려 나옵니다. 지금은 대운동장이 좁지만은 예전에는 지금 인터뷰하는 이 자리까지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도는데 학생들이 따라 붙습니다. 뒤돌아보면 가히 2~3천 명은 충분히 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대운동장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구정문, 신정문은 동네 경찰서에서 페퍼포구 차하고 경찰들이 절비하게 막고 있습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고, 스크럼을 한참 돌다가 저 철문을 뚫으면 우리가 시민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사대북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바라식으로 철문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강하지는 않고 쥐어 뜯으면 뜯어집니다. 그래 앞열에서 저걸 쥐어 뜯자. 그래가 뜯었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로 이제 학생들이 스크럼을 돌던 학생들이 2~3천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 학생들이 쏟아져 내려왔는데 이미 전경들은 경찰들은 사대부고 정문 앞에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이 시위가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도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이 담벼락에 붙어라. 사대부고 담벼락이 있습니다. 몇십 명이 아니면 100여 명이 달라붙어가 밀어버리니까 담벼락이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부산대학 학생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가면서 버스도 다니고 차도 다니니까 저희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중앙선으로 대열을 맞춰가 갑니다. 그러면 좌우에서 버스들이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학생들 잘했다, 힘내라, 화이팅이다. 엄청난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대학까지 진출하기 전에 그 멀리에 이미 페퍼포구 차가 경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 경찰들 물러가라, 자유를 달라, 민주를 달라, 꿈쩍도 안 합니다. 10분쯤 대치를 하고 있을 점인가 갑자기 경찰차가 학생들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페퍼포구 차가 돌진을 합니다. 체류탄을 쏘면서 앉아있던 학생들은 혼비백산이죠. 왼쪽으로 흩어진 사람은 지금 온천천, 그때는 언덕백입니다. 거기에 뛰어내리고 오른쪽으로 흩어진 사람은 마을 쪽으로 흩어집니다. 집집마다 순서입니다. 시민들이 다 숨겨주죠.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찾으러 뛰어내려옵니다. 제가 들어간 집은 몇몇 학생들과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이고 학생들 배고프지. 빵도 주시고 또 뭔가를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가 잠잠한 걸 알고 할머니가 바깥에 망도 봐주시고 학생들 이래 나가라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경찰들은 대오를 갖춰가 자기들 무리지어가 움직여야 되는데 학생들은 지리에 너무나 밝으니까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아니까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나오고 그렇게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근데 밤이 되자 어둠이 짙어지니까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합세합니다. 시민들이라 그러면 직장인들 6시에 직장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합세합니다.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 합세합니다. 그 시절에 뭐 가게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인이라 그랬지만은 구두 닦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간단한 거 판매하는 젊은 그런 친구도 있었고 모두가 합세합니다. 19일날 10월 19일 금요일 옷을 갈아입고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이 여기가 성태형이 집이죠. 집 가면 되는데 이 형사분 방법이 없구나. 제가 성태형입니다. 웃으면서 자네 우리들하고 좀 같이 가야겠는데 알겠습니다.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그래 바깥으로 나오니까 어머니 걱정이 되고 와이라노 왜 우리 아들 데리고 갔냐. 이 형사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조사만 하고 그
곧 집에 올 겁니다. 당신들 경찰서에서 나왔나?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시야에 벗어나니까 형사들이 양쪽에서 팔을 낍니다. 팔짱을 낍니다. 도망갈까 봐. 거기에서 비스다방 경사길을 100m쯤 내려오니까 검은색 승용차가 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형사 한 사람이 왼쪽 팔짱을 낀 사람이 먼저 타고 뒷좌석에, 그 다음에 가운데 제가 타고, 그 다음에 오른팔 낀 사람이 오른쪽에서 타고, 저는 가운데 이제 꼼짝 말아죠. 차는 출발합니다. 그때 바로 형사가 손으로 뒤통수를 때립니다. 가격을 하면서 뒷목을 눌러버립니다. 어디 가는지 보지 못하게. 그럼 저는 이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담당 형사가 있더라고요. 일어나가 무조건 이 경찰들이 드는 곤봉으로 이 학생놈의 새끼들이 감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너가 데모를 해, 무작정 무자비하게 두드려 팹니다. 그런데 몽둥이로 그냥 적당히 때리면 되는데 그냥 머리고 어깨 쪽지를 주로 때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 경찰서 형사실 안에 벽에 보면 선반이 있고 흑백 TV가 있는데 한참을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인기 노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뭐 언제나 말이 없는 그 사람, 최고의 히트곡이죠. 그 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두들겨 맞고 있고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수갑을 채우고 쟤를 어딘가로 데리고 갑니다. 1층 건물 옆쪽으로 가면 또 다른 취조실이 있습니다. 이제 형사는 출입문 쪽에 나무 의자에 앉고 거기서 몽둥이 찜질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바른 말 해라고 때리지요. 아프면 자연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막아야 됩니다. 차라리 어깨를 때리면 괜찮은데 머리까지 삐껴 때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계속 막았습니다. 그만 때리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네가 바른 말을 안 하니까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바른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중지가 이거는 곱게 펴 있는데 이 중지는 지금 이렇게 휘어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구부리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그때 입은 몽둥이를 막다가 입은 부상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부마 항쟁의 역사의 흔적이랄까? 제 나름대로 위안을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21학번 사학과에 재학 중인 라소코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지난해 윤석열 퇴진 1050인 시국선언 대표 발의자, 그리고 올해 또 3월 달에 윤석열 즉각 파면 700인 시국선언 대표 발의자를 했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제가 이제 새벽별 도서관 앞을 거닐면 많은 생각을 해요. 민중들이 그 총칼에 맞서서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 정권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끌어내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궈낸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결과를 쟁취할 수 있는 6월 항쟁 역시 부마민주 항쟁이 없었으면, 그 정신이 없었으면 쟁취해내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아마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 쟁취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 이 부산에 있는 이 부마민주 항쟁이라는 역사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예전에 학생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는 그 시기에 대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정의와 양심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이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서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체 없이 나섰고, 서면에서 거리 시위도 참여했었고, 캠퍼스 안에서 학우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그렇게 참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다. 너와 나만의 약속, 우리와 그대와의 약속,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 이거는 깨뜨려서도 안 되고 모두가 지켜야 할, 누려야 할 약속이라고 저는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선배님들, 그다음 뭐 열사분들, 학생운동가, 뭐 노동운동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시대에 와보니 형식적 민주주의는 쟁취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유와 인권, 평등,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정말 좀 안타깝지만 30-40년 전에 그 선배 열사분들께서 꿈꿨던 그것을 똑같이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유신 독재를 무너뜨렸던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학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제2의 부마항쟁을 선포했습니다.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친 대학생들,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마항쟁의 발원지에 45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몸에 총탄이 박혀 피를 흘림에도 울분에 차 전진하던 이들의 희생으로 얻어낸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까? 어제 나왔던 시위에 참여하신 부산대 학생이 선배님한테 보내드리는 편지인데 제가 읽을까요? 부마 민주 열사들께 드리는 편지. 작년 12월 3일 광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20년 장기 독재를 펼쳤던 군부 세력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민중은 불의한 권력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역사를 물려주신 선배님들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보아서는 안 되고 또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6개월 동안 학우들과 함께 싸워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안정된 삶에 대한 꿈보다는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며 대학 캠퍼스의 공기를 뒤덮었던 그 시절 선배님들의 가슴속에는 지금 새벽별의 민주언덕에 있는 부마의 불꽃처럼 후대들에게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삶을 물려주진 않겠다는 끓어오르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조와 절개를 목숨을 걸고 지키며 싸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주신 발자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한 지금도 그 발자취가 대학생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다지만 평범한 시민들과 대학생들에겐 실현이 되고 있지 못한 지금, 나 자신을 챙기기도 바빠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무너진 지금, 대학생들이 그 시절의 열사들과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의 한 후배가 올림.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60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은 후배들에게 한 가지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유해도 될까요? 우리 모두가 내릴 수 없는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가 달려갑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비는 비스듬히 내리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 있는 사람은 비는 비스듬히 내리는 거라고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정류장에 서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이 올라탑니다. 우리가 비는 비스듬히 내리더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비는 하늘에서 곱게 내리는 거라고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잘못되고 왜곡되고 사실이 아니고 진실에서 멀어진 것에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행동일인 것 같으면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비는 비스듬히 내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내린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으면 싶고요. 저희들은 이미 지나가는 세대지만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